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손님은 신영관 대표님, 중국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우리 채널 이제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하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은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있는 신영관입니다. 다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요. 네. 워낙 우리 독자분들이 중국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 하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현안은 에이펙 정상회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경주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것 같습니다. 예, 더 뜨거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미중 간의 격화된 어떤 그 패권 전쟁의 결이 다소 좀 수그러들다가 에이펙 회담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수그러들다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화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인지 뭐 크게 긴장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긴장감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의 시대는 없을 것 같고요. 평화의 시대는 없다. 예, 결론 그냥 뭐 제가 무슨 정치 외교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우리가 말씀한 그 평화라는 부분은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렇다고 뭐 열전으로 갈 거냐, 뭐 진짜로 뭐 불을 뿜는 그런 전쟁, 그건 절대 또 아닐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타픽이 바뀌고 서로의 요구사항이 바뀌겠지만 양자 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지금 양국의 거기서는 모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건데 지금은 사실 최근에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무역협상 4차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보시면 4번 다 남의 나라에서 진행이 됐고 네. 경주도 남의 나라거든요. 그렇네요. 두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대등하게 만날 수 있다. 근데 어떠한 불리한 그리고 기업에 그들이 말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상이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도 있고 또 이번에 틱톡도 있고 그런 쪽에 불리한 협상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의 뭐 자기 국가의 백성들한테는 매일같이 뉴스로 탑 뉴스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어떤 이면 계약을 일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것이고 한다고 한들 또 밝혀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 스타일도 알 것이고 트럼프는 뭐 이걸 해놓고서도 사실 이면 계약을 해놓고서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또 X에다가 SNS에 또 올리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경주에서도 뭐 대타협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서로가 다 굉장히 뭐랄까요, 뭐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고 또 누가 봐도 뭐 뒷다리 잡을 수 없는 강경파가 보든 아니면 뭐 다른 세력이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할 건지가 어느 정도 중간 정리는 되겠지만 거기서 대타협이 일어나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번 4차 협상에서도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을 보내서 마드리드 하기 전에 보내서 뭔가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깥쪽의 어떤 매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중국 국내에서는 그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요구했던 게 상당히 세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 세게 요구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중국이 지금 이 목을 죄고 있는 뭐 반도체 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또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타협이 과연 제3국의 경주에서 일어나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만나는 데 의미를 두는 정도의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궁금증들이 가득한 결국 어떤 것이
그 정상 간의 어젠다가 될 것인가 이것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현대중공업 때문에 경주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 경주에서도 어떤 호텔을 묵을 것인가.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알려질 리가 없죠. 네, 지금 알려질 수가 없지만. 네. 근데 만약에 어떤 호텔에서 결국 머물고 나면 그 호텔이 이제 타이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두 정상이 아마도 다른 호텔에 머물 가능성도 있고요. 같은 호텔보다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도 좀 재밌고요. 일단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예를 들어 김정은 국가위원장까지 예를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 얘기를 사실 1년 전부터 했었어요.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친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시진핑의 말도 잘 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차기 에이펙 장소거든요.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입니다. 참석이 원래는 네.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여러 명이 소위 스트롱맨들이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 자체가 뭐 평화의 뭔가를 이뤘다라는 네. 역사적인 사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라면 그 동안까지는 굉장히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뭐 당분간도 노벨 평화상 받는 순간까지는 뭐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뭐 상당 부분 대의적으로 가질 수 있겠다.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평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평화가 올 것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 미중 간의 경쟁에 있어서의 평화는 없다 저는 그런 네.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여지는 평화 내지는 꾸며지는 그런 뭐 시나리오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거를 또 뭐 찬물 끼얹어 가지고서 뭐 중국에도 좋을 거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과는 또 결이 다른 게 경제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뭐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전쟁은 절대 끝날 게 아니고 결국은 서로 앞에서 사인하고 웃더라도 뒤에서는 또 자기 계산을 하고 자기 준비를 하고 두 개, 세 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 같다. 그게 이제 중국의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저도 이제 가볍게 의견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속될 주제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보여지기로서라도 그 격화되다가 완화되다가 격화되다 완화되다 하는 정도의 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에이펙 회담을 전후로는 그게 다소 평화로운 모습처럼 당연히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인도와 푸틴, 인도 모디 총리와 다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열병식에. 그렇죠, 열병식에. 네. 그 모습을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이 또 나머지 큰 권역들이 우리끼리 뭔가 합종 연행하고 이합집산 해보자, 새로운 블록을 형성해보자 하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 또 보여지게끔 연출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초청을 이제 많이들 했죠. 했는데 이제 대부분은 안 왔고 못 왔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양극이라고 보면 뭐 다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극이라고 보면 결국 이 푸틴과 김정은 거기에 제일 포커스가 됐던 것 같고 모디 총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포커스가 됐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관공서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직접 대형 스크린으로 봤는데 그쪽 분위기는 뭐랄까요 상당히 뭐 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에 좀 고무되는 분위기. 왜냐면 사실 나왔던 그런 장면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뉴스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랄까요, 한 일체화돼가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게 우리 군대 다닐 때 사실 저희도 뭐 그런 행사에 많이 동원되었었지만 사전에 군인들이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예. 그 어떤 사전적인 인풋이 있었고 아웃풋을 따진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의 9.3 열병식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둔 오.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첫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상을 낳게 하는 그렇죠. 예. 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결코 그것을 드러내놓지 않았는데 남들이 뭐 18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그러면서도 다 해석하는 거는 다 중국에 별로 불리할 게 없는 그렇죠. 예, 어떤 그쪽의 집권층의 어떤 의도에 반하지 않는 그런 해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효과는 하여튼 대단히 컸다. 뭐 혹자는 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상의 효과를 오. 누렸다. 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또 다른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더 좀 이렇게 우리 투자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커스를 하면 네. 열병 전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열병 전에 그 북경시를 청소를 한 전기차, 그 위생차, 환경차 이런 것들이 전부 BYD 거였거든요. BYD가 동원된 그런 화면들을 계속 그 뉴스를 통해서나 여기선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여기선 시진핑하고 푸틴만 보였을 텐데 그렇겠죠. 그쪽에서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전후 스토리 이런 에피소드 이런 걸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거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BYD의 3,000대가 넘는 그런 전기 그 청소 전문 차가 북경 시내 전체를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하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북경을 한번 그 한 2주 전에 갔었는데 네. 지하철을 타는 장소에서 불신 검문을 받았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받은 불신 검문 말고는 가방을 열어보라. 물론 동의는 구해요. 예. 근데 안 열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쪽은 조금은 아직은 권위주의적이구나. 상하이에선 상상을 못합니다. 네. 근데 북경에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수반이 또는 지도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또 행사가 컸기 때문인데 뭐 일견 이해도 되면서도 일견 또 마음은 불편했죠. 네. 예,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당일날 봤던 그런 무기 체계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거기서는 늑대라고 표현했던 이 사족 그 개로봇들 이런 것들의 공급망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군수물자 쪽에서도 결국은 국방의 기술이 민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드론도 지금 그런 거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GPS인 베이더 그 위성 시스템도 그렇고 그게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GPS를 빌려 쓰지만 그들은 자기들 독자적인 걸 가지고 인근국의 전쟁에까지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 조금 더 촘촘해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또 보였고 군사력은 뭐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네. 굉장히 그 펜타곤이 당일날 야근을 하면서 시켜먹은 피자 인덱스가 평소보다 4배가 올라갔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다른 다각도에서 본 것은 효과 대비 효용은 엄청났다. 예, 투자 대비 효용은 엄청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열병식까지 뭐 전반적인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한번 먼저 저의 의견을 드려보고 네. 대표님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는 이런 방식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중국과 예를 들어 인도, 러시아 뭐 혹은 뭐 브라질까지 포함한 브릭스 혹은 글로벌 노스가 아닌 사우스 중심으로 뭔가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끼리 연대하자 하는 합종 연행을 하는 것
그게 혹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시장은 미국에 있는데 수출국끼리 뭉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구매력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건데 네. 미국이 3억 5천만이잖아요. 네. 인구 전체가. 네. 근데 중국 인구 네. 더하기 인도 인구만 해도 네. 이 인구에서 상위 뭐 20% 고소득층만, 네. 그러니까 초고소득층이죠. 네. 그러니까 이 중국 더하기 인도의 인구의 상위 20% 고소득층만 나열해도 네. 3억 5천만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이들끼리 합종 연행해도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계속 뭐 그것에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는 나라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합종 연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뭐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제 세계가 양분되는 느낌인데, 네. 양극화되는 느낌인데, 사실 그것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역시 또 미국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시장 거기에는 100번 동의하고요. 예. 테크 쪽을 나눠놓고 보신다 그러면 네. 결국 또 하나의 양극화를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7월 달에 미국이 AI 관련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나온 얘기 7월 20 며칠이었는데 그날 나온 건 역시도 동맹국, 우방국 위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테크 그리고 AI 이런 쪽 부분을 갖다 쉐어한다. 거기에 어떠한 다른 고려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동맹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8월 초에 중국에서 AI 행동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거기는 모두를 아우르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거꾸로 된 느낌, 네. 미국의 중국화, 중국의 미국화가 진행되는 느낌 그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가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AI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딥시크 모멘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새로운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지난주에 발표한 게 뭐냐면 화웨이가 동남아 국가들의 엔지니어들을 매년 5천 명씩 양성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동남아 국가들의 기술 이전 전술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화웨이 이퀄 지금 중국의 테크의 가장 선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관련된 미국은 닫고 중국은 열고 근데 여는 대상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열어도 안 받죠.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1대1로 변, 동남아 변 아니면 아프리카까지도 염두에 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시장 예. 그 부분에서는 20%씩 해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인터넷 내지는 휴대폰을 가지고 소비하는 인구는 아마도 사우스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네. 아마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도 그럴 건데 네. 모바일 폰 이용자 수만 봐도 그럼요.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 네. 되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좀 이제 우리 가처분 소득에서 모바일에 쓰는 돈이 좀 높겠죠. 네, 미국이나 뭐 선진국보다 좀 높을 텐데 어쨌건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포텐셜을 본다 그러면 소비 쪽에서도 그렇지만 테크 쪽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군사는 뭐 다른 얘기 같고 국방은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이 다극화 내지 양극화로 가는 것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액티블리 미국이 했고 패시블리 중국이 받았고 기타 사우스 국가들이 받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겠죠. 우리는 양쪽에다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미국이 좀 눈치를 또 봐야 되고 중국 쪽도 봐야 되고 국민도 봐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인데 어쨌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정말 에이펙에서 만나는 그런 행위는 뭐 일종의 연출이다. 뭐 그렇게도 상당 부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필요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양쪽이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뭐 그거는 서로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타협에 나와서 정말 뭐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평화가 오면 제일 좋겠는데 네. 그러기에는 미국도 너무 드센 것 같고 중국도 또 그 정도로 약하진 않은 것 같고 애매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